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뵙게 될 것은 1차 시험에서는 아까 세법학개론 4과목 중에 이제 한 과목인 세법에서 제가 담당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 2차 시험은 그 세법이 300점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저는 회계학 2부라고 하는 세무회계 이제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일단 세법이라고 하는 게 세무사 시험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에 오시면 회계부터 공부하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6월 중순 정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세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다.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세법.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세법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보다도 너무 양이 많아요. 세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양이 너무 많아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급회계 공부하는 게 처음 공부하신 중급회계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 정도 양을 공부해야 돼요. 중급회계가. 그러면 원가회계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만 하면 돼. 미안해요. 원가회계는 뭐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정도만. 근데 세법은 양이 어떻게 되냐? 중급회가 지금 이 정도였죠. 원가 이 정도였죠. 세법은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했어. 경제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다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이 너무 많아서 지친다. 근데 양은 많아서 지치는데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여러분 회계라든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이래서 중급회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룬다. 근데 세법은 각 주제가 양이 이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랑 양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주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어려운 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중고등학교 때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낯설고 용어도 법적인 용어가 들어가 보니까 좀 낯설어요. 그래서 그런 거 2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고, 양이 많으니까 끝내지도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시작하셨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걸 다루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실력 있는 세무사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하게 될 거고, 대신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나 어렵고 양도 많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가 줄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학습 가능한 범위로 줄여서 강의를 할 거고, 그다음 법적인 내용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처음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개념부터 해서 왜 이 법조문이 만들어졌는지 취지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전부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과목 소개를 좀 하면은, 우리 1차 시험에 세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법이 있어요. 법인세법도 있고 소득세법도 있고 부가가치세법도 있고 국세기본법, 상속세, 증여세, 수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세금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3개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시험의 한 75%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는 요 주로 나오는 주요 3개의 세목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강의 양도 가장 많을 거예요. 양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정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는요, 기본서하고 요약서 2가지가 있는데, 기본서만 해도 양이 좀 많아요. 이게 각 권당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기본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예요, 교과서. 기본서가 한 2000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울 때는 배울 수 있는데 덮고 나면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차 때까지 단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약서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세법 개론 교재, 요약서는 세법 워크북이라는 교재, 이걸로 정리하게 될 거고, 이 세법 워크북 교재 안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판사하는 내용들, 그거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줄일 수 있게 할 거고, 책에 없는 내용 중에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판사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제가 별도 유인물로 전부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인물에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더 적고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필기 부담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서는 교과서니까 처음 공부할 때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2차 때까지는 단권화 시켜가지고 1차 때도 마지막까지 요체까지 정리할 거고, 2차 때까지 요체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회계 2차 대비할 때는 여기다가 주관식 문제집만 추가시키는 거고요. 그다음 객관식 과정에서는 여기다 객관식 문제집만 추가시켜가지고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세법을 너무나 어렵다 많이 쓰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렵지 않게 오셔도 돼요.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진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법 선생님이 좀 많아요. 연이어서 우리 계속 세법 선생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